선생님, 저는 집안에서 제사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. 저희 형제가는 구남매 중에 제가 중간인데 딸립니다. 제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교회 다녔거든요. 아니 25년 다녔는데 너무 떨린다. 네,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한 30년 절에 다녔거든요. 근데 절에 다녔는데 마지도 아닌데 저희 신랑은 무조건 막 집안일이라 하면 진짜 효자입니다. 진짜. 그래서 아니 효자인데 제사하고 집안일을 하면은 무조건 가야 되고, 형님이 있는데도 형님은 뭐 제사하고 뭐 이런 신경도 아예 써도 안 하고, 또 저기 시어머니 집에 뭐라고 시동생이고 신우고 결혼을 해도 아예 뭘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 내키면 오고. 그래도 저희 신랑은 무조건 제가 참석해야 되고 막 진짜 효자입니다. 그래도 어차피 결혼하고 살 거 사니까는 저는 참고 살았는데, 그랬는데 10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, 돌아가시고 나서도 49대도 제가 다니는 절에도 49대를 지나고도 했는데 제사도 또 안 지내려 하다니. 그래서 그러면 저희 집에서 제사를 모시거든요. 제사를 한 3, 4년 정도 모셨는데,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큰 집에서 또 무슨 촌에 있는 재산이 뭐 탐이 나서 그러는가 또 신우들하고 의논을 해갖고 제사를 자기 집에 또 가져간다고 제사를 그래갖고 뭐 그러면 뭐 제사를 줬거든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작년이라더라고. 큰 엄마가 내가 외국에 가게 되는데 이 제사 때문에 내가 좀 문제다 이러대요. 그래서 형님 이거 알겠습니다 이랬는데, 그러면은 형님이 그러면 저한테 단도 주고 현지가 다 모여가 있는 자리에서 아이고 동서야 내가 외국에 가는데 뭐 제사를 어떻게 하겠나 이런 의논을 해야 되는데, 의논 한마디 없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다고 하고, 동서야 내가 외국에 간다 한 1년이 있다 올 테니까는 열쇠는 큰 고모집에 맡겨놨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외국으로 딱 떠났습니다. 고모들한테 제가 또 막 기분 나쁘게 가서 또 말하기도 싫고 하니까는 형님이 내년에 오든가 전년에 오든가를 그걸 떠나서 제가 옛날에 또 제사를 또 모시다가 큰 집을 갔기 때문에 큰 집엔 또 딸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는 제가 그냥 제 마음속으로 제사가 다음 달이거든요. 그냥 조용하게 그냥 제가 그냥 막 불교식으로 막 생선한 말하고 밑에 제사를 집에서 제 혼자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제사 모셔도 되겠습니까? 예, 집에서 모셔도 됩니다.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제사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면서, 어차피 빈집이라도 네가 고모한테 가서 열쇠를 갖고 빈집에 가서 제사를 모시려 하는데, 또 제 생각은 빈집에 가서 하니 아예 저희 집에서 그냥 막 이렇게 음식을 해갖고 제사를 제가 집에서 조용히 제사 모시면 어떻겠습니까?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. 근데 고모가 저 형님이 뭐라 그랬어? 네 알아서 해라 이랬잖아. 네 알아서 해라니까.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니까 그 집에서 가서 지내든 이쪽에서 지내든 안 지내든 내 알아서 하면 되지. 뭐 걱정거리가 있어요. 네 알아서 해라고 이미 지침을 받았는데 내 알아서 하면 되지. 안 그래요? 네 요래해라 하면 꼭 그래야 되느냐 이래 나한테 물을 수 있는데, 네 알아서 해라 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열쇠 받았겠다 그 집에 가서 하든지 뭐 우리 집에서 지내든지 그럼 뭐 제사를 지내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면 제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제 알아서 했습니다. 그러면 그 신우분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시골에서 살고 가까이 사는 그 신우분들 그러면 이제 신우들하고 의논을 하면 되잖아. 의논을 해서 의논하기 싫은데. 그러니까 현재 내 마음이 두 가지인데, 하나는 형님이 나하고 의논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가버린 거에 대해서는 괘씸한 게 있고,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신우하고 의논하려니까 귀찮다 이 말이야.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.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뒤집어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내가 신우들하고 의논하는 게 귀찮듯이 형님도 나하고 의논하는 게 귀찮아서 막 그냥 하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형님을 탓할 게 없고, 형님이 나한테 상처 준 걸 생각하면서 나도 이거 신우들하고 의논 안 하면 신우들이 나한테 괘씸하게 얘기겠구나 하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잖아.
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. 이 사건을 통해서.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형님이 나한테 인원 안 하고 가버려서 내가 상처 입은 나를 보면서 나도 신우들하고 의논 안 해버리면 신우들도 나한테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하겠구나. 그러니까 나는 의논을 해야 되겠다. 이렇게 하는 게 좋다. 또 반대로 나도 신우들하고 의논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형님도 그러셨겠구나 하고 형님을 이해하면 어때요? 형님에 대한 내 상처가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. 속상하다 아닙니까? 형님이 나하고 의논을 안 하고 팽개치고 간 거에 대해서 속상하죠? 예, 굉장히 속상하지. 형님이 나하고 의논만 해줬더라도 내가 속 좀 덜 상하겠다고 말했잖아. 그러면 요걸 그대로 신우들에게 한번 적용해보라 이 말이야. 내가 신우들하고 의논 안 하고 내 맘대로 해버리면 신우들이 굉장히 속상하겠다. 근데 내가 신우들하고 요 문제를 갖고 이만저만 하다가 의논을 하면 신우들이 속이 안 상하든지 좀 덜 상하겠다. 내 경험에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, 없어요? 알 수 있지. 그러면 내가 내 경험을 딱 가지고 이거는 신우들하고 의논해야 되겠어, 안 해야 되겠어? 의논을 해야 되겠지. 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. 내가 나를 보면서 이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.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신우들하고 의논하려니까 약간 하기 싫은 게 있잖아. 그지?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형님을 이해하란 말이야. 형님도 영어 문제를 가지고 동사하고 의논하려니까 약간 좀 싫은 마음이 있겠지. 구차하게. 그지? 그러니까 막 내가 그냥 신우들하고 의논하려니까 약간 귀찮으니까 얘기꺼내가 이러쿵저러쿵 소리 듣기 싫으니까 막 에이 그냥 아무렇게나 스님한테 물어보고 막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듯이 형님도 그냥 멀렁뚱땅 열쇠 던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형님도 이 문제를 갖고 나하고 의논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하셨겠다. 제사 가져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돌려주려니까 형님이 미안하니까 그냥 막 열쇠 던져놓고 그렇다고 또 동사한테 막 아쉬운 소리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열쇠 던져놓고 갔겠구나. 아이고 형님 마음이 좀 불편하셨구나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래 이해되면 형님 했던 일이 괘씸한 게 없어지잖아. 형님도 괘씸하시면 또 한편 더 큰 공부도 있어요. 내가 신우들에게 이 문제를 갖고 의논하기가 조금 구차하잖아. 그럼 형님도 제사 가져간 지 얼마 안 돼가 또 이걸 갖다가 넘겨주려니까 아쉬운 소리 하려니까 좀 구차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막 던져보고 가버렸단 말이야. 그러면 형님 마음이 이해돼야 안 돼요? 이해는 됩니다. 이해는 되지. 그럼 형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괘씸한데 형님 마음이 이해가 좀 되면 괘씸한 게 좀 없어져요? 더 커져요? 조금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신우이에게 인원하기 싫은 마음을 보면서 형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형님 말에 괘씸한 내 마음이 좀 나아지고 또 형님이 의논 안 하고 가슴으로 해서 내가 괘씸했던 그 내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신우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. 왜냐하면 결론을 안 하더면 신우들이 괘씸할 거고 괘씸해지면 별일 아닌 것 같고 어때요? 앞으로 반드시 이걸 갖고 악물을 할 거란 말이야. 네 옛날에 그랬잖아 하고 또 덤빌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 공연히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. 신우들 보하려나 놓고 그냥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되잖아. 형님이 가시면서 앞뒤 밑도 끝도 없이 열쇠 던져주면서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갔는데 신우들하고 의논하고 해라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.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이러면 신우들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하자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하면 되고 그냥 너희 집에서 해라. 그거 갈 거 뭐 있노?
이제 형님을 나는 괘씸하게 안 하지만은 신우들이 또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, 그지? 그거 말이야 재산만 탐내가지고 재산 끝나니까 갔다. 그거 가서 할 필요 없다. 너 집 세라마 이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하면 되고, 그거 가서 해라 하면 그래도 재산은 못 옮긴다. 그거 가서 해라 하면 알겠다. 그거 가서 하고, 그러면 신우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. 신우들 주고 시킨 대로 그 집 가서 하라면 그거 가서 하고, 그 집에 세라 하면 집에서 하고, 이러면 좋게 생각할까 나쁘게 생각할까? 좋게 생각해요. 그래, 좋게 생각해서 좋은 사람 되는 게 안 낫나? 굳이 나쁜 사람 될 필요가 없잖아. 이 문제는 무슨 큰 이익도 걸린 게 아니잖아. 뭐가 있느냐, 신우들 보살라 놓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되잖아. 형님이 가시면서 앞뒤 밑도 끝도 없이 열쇠 던져주면서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갔는데, 신우들하고 의논하고 해라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.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이러면 신우들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하자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하면 되고, 그냥 너희 집에서 해라. 그거 갈 거 뭐 있노? 이제 형님을 나는 괘씸하게 안 하지만은 신우들이 또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, 그지? 그거 말이야 재산만 탐내가지고 재산 끝나니까 갔다. 그거 가서 할 필요 없다. 너 집 세라마 이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하면 되고, 그거 가서 해라 하면 그래도 재산은 못 옮긴다. 그거 가서 해라 하면 알겠다. 그거 가서 하고, 그러면 신우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. 신우들 주고 시킨 대로 그 집 가서 하라면 그거 가서 하고, 그 집에 세라 하면 집에서 하고, 이러면 좋게 생각할까 나쁘게 생각할까? 좋게 생각해요. 그래, 좋게 생각해서 좋은 사람 되는 게 안 낫나? 굳이 나쁜 사람 될 필요가 없잖아. 이 문제는 무슨 큰 이익도 걸린 게 아니잖아. 그래도 큰 공과 열쇠 받으면 동서한테 의논해갖고 이 동서를 받으줘야지 왜 내한테 맡겨놓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, 큰 공은 또 큰 것보다 덜컥 받아갖고 또 주니까 그냥 받았을 뿐이지. 그런 말을 어떻게 그 큰 고모가 그런 말할 머리가 줄 때 그 금방 안 돌아가잖아. 주니까 그냥 받아 놔놨지. 줄 생각을 안 했잖아. 그리고 질문한 사람도 그걸 줄 걸 미리 예측했나 안 했나? 예측했어 안 했어? 그런 걸 다 예측해가 큰 고모에게 주고 갈 거다. 요래 예측을 했으면 큰 고모한테 미리 전화해가 혹시 열쇠 던지고 가거든 본인한테 주지 왜 나한테 줬냐 요렇게 말해라고 미리 가르쳐주면 되는데, 나도 그 사실을 모르듯이 큰 고모도 그 열쇠 덜썩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났단 말이야.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나무래?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아이고 내가 그때 막 그 말을 할 걸 이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, 그 순간은 열쇠를 주고 가니까 뭐 그냥 덜렁 받아가 나눴단 말이야. 근데 그걸 내가 나무래면 어떡해?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다 듣고 보니 난 잘 모르겠네. 아무 문제도 없는 얘기야. 본인은 굉장히 큰 문제라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래요. 부모 제사를 자식이 지내면 그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? 그러면 좋은 일을 하면 복 받아요 벌 받아요? 복 받은 일 하기 싫어? 그러면 옛날에는 부모에게 제사 지내고 그 복을 장자가 다 받았단 말이야. 왜냐하면 제사권이 장자에 있었으니까. 요즘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그 복 받는 일을 찾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? 할 수 있어요.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어. 근데 마침 장자가 그 복을 발로 차고 절로 가니까 얼른 주서가 내가 하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신랑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. 조상으로부터 그 대대로 내려온 복을 제사 지내는 사람이 받아먹는 거니까 받고, 그건 이 직계뿐만 아니라 반계라도 옆에 큰아버지 거라도 있으면 주워 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? 얼른 주워 줘. 왜냐하면 거기 자식이 있거나 자식이 착실하면 줄까 안 줄까?
안 주겠지. 그럼 얼마나 기회가 좋아. 근데 왜 그걸 자꾸 마다해? 그러면 이게 복인데 복덩어리라면 형님이 매년 받던 복을 그냥 한 2, 3년 니 받아라 하고 가면 얼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. 나중에 달라 그래도 줄까 말까 망설여야 되는데 받는 거 갖고 그건 뭐 신경을 써. 아니 말한 마디 열쇠 금액이 아니 복은 돈봉투를 한 1,000만 원어치를 말 안 하고 사전에 인원 안 하고 남한테 맡겨놓고 갔으면 받나 안 받나? 기분 나빠 안 받나? 나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돈 주고 갔다고 집에 던져버리나? 자긴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보니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.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을 하면 복 받는 일이다. 그럼 그 복을 나한테 주고 갔는데 그 인원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? 인원하든 말든. 지금 본인은 말은 그렇게 복이라고 해도 제사 지내는 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귀찮다 이 말이에요. 어? 돈 만들고 왜 내가 내 책임도 아닌데 장자 책임인데 내가 지찬데 왜 내가 그 재앙을 내가 받아야 되냐.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스님이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.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 좋은 일이가 나쁜 일이라 좋은 일이다. 그럼 좋은 일을 하면 복 받나 재앙을 받나? 복 받습니다. 그럼 이거 복 아니야. 복이라는 건 뭐야? 이게 돈을 1,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봐. 은원 안 하고 갔다고 발로 차버릴 거야? 은원 안 하고 갈수록 주고 갈수록 더 좋지. 해결이 됐어요? 안 됐어요? 제사 지내는 게 그게 뭐 어렵노? 그거 하면 귀신이 먹고 가나 다 남나? 고기 한 모탈이라도 먹고 갔다면 진짜 난리 날 거예요. 어차피 만드는 음식인데 제사 안 해도 평소에 가끔 뭐 사와가 나무라고 고기하고 사와가 음식 해 먹어요? 안 해 먹어요? 해 먹을 때 제삿날 1년에 만약에 12번이다. 많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. 그 12번이면 그때 만찬한다고 생각하고 또 준비해놓고 그냥 한번 상에 올려가 절 한번 하고 내려 먹으면 좋잖아. 그러면 남한테 인사 듣고 그냥 저끼리 먹으면 요거도 먹을 텐데 아, 그 제사 잘 지냈다 인사 듣고 그날 포식하고 또 그거 하는 날이라도 부모나 할아버지 생각하면 하면 좋은 일이고 그런 거 하면 애들도 음식 보고 좋아하잖아. 애들이 뭐 제사고 뭐 알아야 음식 보고 좋아하지, 그지? 그러면 음식 보고 자꾸 맛있는 거 먹으면 제사 오는 날에 손꼽아 기다리잖아.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조상을 섬기는 이런 문화가 몸에 빼어들게 되고 그러면 나도 나중에 죽어서 뭐 밥을 좀 얻어먹을 거 아니야.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근데 그게 뭐가 나쁘다고 그래. 주면 다 주워다가 해요. 이웃집 것도 없으면 해. 절에서는 온갖 이름도 성도 없는 무주고원까지 다 천도를 해주잖아. 복은 길거리 가다가도 떨어지면 퍼뜩 주워야 되는데 그 왜 절에 가서 복을 빌어? 짓지는 안 해놓고 이건 복 받는 일인데 이거 열심히 해요.